제일 원인은 무엇인가? 제일 원인이라는 용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제일 원인이라는 용어를 빌렸으되 그 의미는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새로운 세계관에 의한 재해석을 대폭 추가하였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일 원인과 여기서 말하는 제일 원인의 의미는 상당히 다르다. 제일 원인은 무엇이고 어떤 특성과 성질을 가졌을까? 라는 의문은 제일 원인이 변해서 만들어진 결과물, 즉 모든 것의 특징과 성질을 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것의 특성과 성질 등을 통해 제일 원인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자. 첫째,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상태다. 제일 원인은 일단 수축하여 작아지기 시작하면 그 크기가 0의 무한대로 수렴에 들어간다. 그 크기가 한없이 작아질 수 있기에 얼마나 작은지는 영원히 알 수 없는 상태다. 그렇다고 0은 물론 아니며 무한대로 작아지므로 그 크기를 도저히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상태가 된다. 아무리 작은 크기를 표현하거나 상상해낼 수 있다고 해도 이미 그것보다 더 작은 크기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원인이다. 둘째, 무한대로 커질 수도 있다. 제일 원인은 일단 팽창하여 커지기 시작하면 얼마나 커질까? 무수히 많은 우주와 시공간 등 모든 것을 만들면서 무한대로 커질 수가 있다. 무한대의 크기로 계속 커지기에 아무리 큰 크기를 표현하고 상상해낸다고 해도 이미 그것보다 더 크게 변할 수가 있다. 셋째, 그 무엇이라 정의할 수 없는 형태와 성질로 무한히 변한다. 제일 원인은 때로는 입자나 파동 또는 에너지의 형태로 변할 수도 있다. 동시에 인간이 인식하기 어려운 제3의 형태와 성질을 가지고 있다. 때로는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는 형태와 성질을 가지고 있다. 무수히 나누어지고 뒤섞이고 합쳐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과 아직도 모르는 모든 것으로 변해간다. 즉, 그 무엇으로도 특정할 수 없는 형태와 성질의 것으로 무한히 계속 변해간다. 넷째, 매우 많은 물리법칙이 적용된다. 제일 원인은 스스로가 변해서 모든 것을 만들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든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에서 특정 환경이 되면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등 특정한 물리 법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우리 우주에서도 많은 종류의 환경이 있다. 무수히 많은 우주에서는 더욱더 많은 생소한 환경이 존재할 것이다. 이처럼 환경이 바뀌면 매우 많은 새로운 물리 법칙이 적용된다. 물론 이 모든 물리 법칙을 통일하는 하나의 법칙 또한 존재할 것이다. 다섯째, 서로 연관되어 끊임없이 변화한다. 모든 것은 제일 원인 하나에서 시작되었기에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끝없는 변화를 하고 있다. 항상 변하고 있기에 그 전체 모습과 성질을 알기도 어렵고 설명도 쉽지 않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알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다른 것으로 변해 있다. 그것을 표현하려는 순간 이미 그 표현과는 다르게 바뀌어 있다. 여섯째,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제일 원인에서 시작된 모든 것은 어떻게 변해왔고 앞으로 변해가든 지금 있는 그대로 전체로서 하나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항상 연결되어 있다. 우리의 눈과 여러 감각으로 인식이 되거나 인식되지 않거나 모든 것은 제일 원인의 구성 요소이기에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다. 모든 것은 제일 원인으로 가득 차 있는 제일 원인 그 자체이다. 다시 말해 세상에는 지금까지 제일 원인 이외의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보자. 완전히 비어있다고 생각되는 진공조차도 제일 원인에게서 나온 것이니 비어있는 것이 아니다. 즉, 제일 원인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현대 과학이 아직 설명하지 못하는 미지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을 뿐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입자도 모든 종류의 파동과 에너지도 다 연결되어 있다. 마치 수많은 파도가 하나의 바다로 연결된 것과 같다. 일곱째, 나누어지거나 뒤섞이고 합쳐져도 성질은 유지된다. 제일 원인은 무한히 나누어질 수 있다. 또 그 무한히 나누어진 것이 뒤섞이고 다시 하나로 합쳐질 수도 있다. 모든 것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제일 원인과 둘 이상이 아닌 오직 하나다. 그러므로 지금 무엇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느끼고 생각하거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냄새 맡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제일 원인과 하나다. 즉 제일 원인이 변하여 모든 것이 생긴 것이다. 그리고 제일 원인에서 나온 모든 것은 제일 원인의 본래 성질을 그대로 가진 상태로 변한다. 물론 이 본성이 여러 가지 변화를 하면서 다양한 성질을 가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 원초적인 본래 성질은 항상 깊이 간직하고 있다. 여덟째, 전지전능하다. 제일 원인은 모든 것이고 모든 것과 나는 하나다. 제일 원인은 무한히 나누어지고 뒤섞이고 합쳐지고 작아지고 커지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무한대의 경우의 수가 발생한다. 여기서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생명의 탄생도 이루어진다. 제일 원인은 그 무엇을 꿈꾸건 꿈꾸지 않건 무한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제일 원인은 전지전능하다. 제일 원인은 원하는 모든 것을 100% 실현할 수 있다. 아홉째, 스스로 선택하여 변한다. 전지전능한 제일 원인은 모든 것의 실현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제일 원인의 분신인 모든 것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이 무한한 기회의 세상에서 선택하고 노력하면 모든 것을 이루고 느끼고 경험할 가능성이 존재할 뿐이다. 인간의 경우에도 충분히 노력하는 등 조건이 맞으면 스스로 선택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노력이 충분치 않다면 이루어질 확률만 그만큼 높아질 뿐이다. 열째, 스스로 완전하다. 제일 원인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에 스스로 완전하다. 스스로 완전한 것은 변해도 완전하다. 다시 말해 나누어지고 뒤섞이며 합쳐지고 작아지고 커지며 변해도 완전하다. 열한째, 모든 것과 제일 원인은 하나다. 모든 것은 제일 원인에서 나왔고 스스로 연관되어 끝없이 변해간다. 제일 원인이 변한 나를 포함한 모든 것도 제일 원인과 하나다. 여기서 이 세상에 적용되는 법칙 하나를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다. 모든 것과 제일 원인은 하나다. 또는 모든 것과 나는 하나다. 라는 법칙 하에서 움직이게 된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은 독립된 개체이면서 동시에 전체로서 하나다. 열두째, 원인임과 동시에 과정이고 결과다. 제일 원인은 원인임과 동시에 그 과정이고 결과다. 모든 과정과 결과를 통해 이미 무한한 가능성의 실현이 준비되어 있다. 원인이 따로 있고 과정과 결과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준비된 것이다. 즉 제일 원인은 창조자임과 동시에 그 결과물이며 주인공이면서 배경이며 공간이면서 시간이며 그 외의 모든 것의 원인이자 과정이며 결과이다.